네, 그럼 자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론을 활용한 IoT 고급 인재 양성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가조 매기론입니다. 저희 조는 드론을 활용한 산간지역 보건소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조언 소개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고요. 저희는 물론 IoT와 웹 담당자를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하긴 했지만 최대한 모두가 두 분야를 다 볼 수 있도록 협업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 목표부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산간지역에 위치한 소형 보건소가 의약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지상으로는 배달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디론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메디론은 메디슨과 드론의 합성어로 의약품을 드론으로 배달한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보건소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본 서비스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서비스는 보건소가 대형병원의 웹사이트에 의약품 배송을 요청하고 병원은 그 요청에 맞게 드론 배송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화 지점이라고 한다면 드론이 자동으로 착륙을 해서 자동으로 의약품을 탈착하고 귀환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보건소가 의약품을 요청을 하는 상황이 긴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가 최대한 드론이 착륙하고 의약품을 탈착하는 과정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는 회원가입을 할 때 미리 드론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지점의 위도 경도를 회원가입할 때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특성상 공중에서 투하를 하면 의약품이 상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 프로젝트는 반드시 드론이 착륙한 후에 의약품을 탈착하는 쪽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미국, 일본, 르완다와 같은 해외 국가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내 일부 도서 지역에서도 의약품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전망도 밝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스템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은 저희 웹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주로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SQL을 사용했고 협업을 위해서 깃허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시스템 설계입니다. 저희는 IoT 사물인터넷 개발자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드론에 부착되어 있는 라즈베리 파이가 시스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는 드론의 플라이 컨트롤러 그리고 PC와 서로 통신을 하고요. 라즈베리 파이와 PC 사이의 통신은 MQTT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론의 라즈베리 파이가 중심에 있고요. 플라이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픽스호크는 RxTX 라이브러리로 통신하고 PC는 MQTT 브로커를 통해 통신합니다. 다음 저희 조 설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즈 케이스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사용자는 크게 보건소, 병원, 그리고 병원 내에 있는 드론 담당자 이렇게 세 파트입니다. 웹사이트는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건소가 해당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이 배송 요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병원은 그 회원가입 승인을 해주고 회원 승인을 받은 보건소만이 요청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담은 후에 요청 등록을 하면 병원에서는 해당 요청을 확인하고 의약품 배송을 준비합니다. 배송 준비를 마치면 드론 담당자에게 배송 요청을 보내고 드론 담당자가 드론을 통해 실제 배송을 하고 보건소는 마지막에 수치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나의 케이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가 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한 클래스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조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입니다. 먼저 가운데에 있는 에이전시 테이블은 병원과 보건소의 정보를 담는 테이블이고, 리퀘스트와 리퀘스트 아이템즈의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담습니다. 서플라이 아이템즈는 병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의 항목을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구현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시청할 영상에서 전체 시나리오를 통해 전체 모든 기능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PPT 발표에서는 각각 웹과 GCS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된 모듈만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에서의 주요 모듈입니다. 웹에서 저희는 보건소가 의약품을 요청하는 이 등록 페이지를 가장 핵심 모듈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 페이지를 구현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보건소가 의약품을 담은 목록을 따로 장바구니 페이지로 보여줄지 아니면 그냥 한 페이지에 보여줄지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보건소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 내에서 확인을 하는 게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상단과 하단 레이아웃을 나눠서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상단에 품목 선택이 있는데요. 이 품목 선택에 따라서 의약품 목록은 바뀌되 하단의 담기 목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만 갱신하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GCS에서의 주요 모듈입니다. GCS에서는 GCS와 웹 사이의 통신을 가장 중요한 모듈로 생각했습니다. GCS에서 배송 시작을 누르면 웹에서 해당 요청은 배송 중으로 바뀌고, 드론이 착륙해서 의약품을 탈착하면 그 시점에 웹사이트는 배송 완료로 변환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GCS 내에서 요청 처리와 배송 경로를 관리를 할 때 GCS 내에서 이런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웹과 GCS 사이의 통신을 조금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따로 웹뷰 기능을 활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의 전체 기능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 화면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주관한 드론을 활용한 IoT 개발자 양성 과정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조 메디론입니다. 저희 조는 의약품 드론 배송 웹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의약품 보급이 어려운 소형 보건소가 대형 병원의 의약품 드론 배송을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웹사이트는 대형 병원이 관리하고 보건소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비스 사용 방법을 시나리오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가 회원 가입을 합니다. 가입 시 아이디 중복 확인, 비밀번호 재확인과 같은 유효성 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소 찾기 및 지도상 좌표 설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카카오맵 API를 활용했습니다. 위도 경도 찾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한 주소에 맞추어 지도 위에 마커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마커를 이동시켜 드론이 착륙할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면 아래의 폼에 자동으로 해당 지점의 위도, 경도 값이 입력됩니다. 담당자는 보건소에서 드론 서비스 이용을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이용 약관 하단의 체크박스 및 모든 폼을 다 채워야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처음 회원 가입을 하면 가입 승인 대기 상태로 아직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병원 관리자인 어드민 계정에 회원 관리 화면에서 가입 승인을 해주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주소를 누르면 병원과 보건소가 설정한 드론 착륙 지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지도로 보여줍니다. 이는 해당 지점이
병원에서 드론으로 배송이 가능한 3km 이내에 위치하는지, 드론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인지 확인한 후 가입 승인을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승인을 누르면 보건소는 로그인이 가능하고, 거절을 누르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병원 계정에서는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품목 선택으로 백신과 혈액을 구분하여 목록을 조회합니다. 수정을 누르면 해당 의약품의 수량과 무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완료를 누르면 해당 의약품의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됩니다. 의약품 목록과 혈액 목록에서 각각 추가를 통해 의약품 및 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한 의약품 혹은 혈액명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오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폼을 입력한 후 완료를 눌러 의약품과 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박스를 이용한 일괄 삭제가 가능하며 검색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로그인 후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은 보건소가 의약품을 요청한 내역을 바로 보여줍니다. 회원 수정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회원 정보값이 자동으로 폼에 입력되어 상이 뜨게 됩니다. 병원과 보건소는 각자 고유값인 아이디를 제외한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요청 등록을 클릭하면 의약품 요청 등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해당 화면은 상단의 의약품 목록과 하단의 의약품 담기 목록으로 나뉩니다. 상단의 의약품 목록에는 현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목록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품목 선택으로 백신과 혈액 목록을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약품 목록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수량을 입력하여 담기를 누릅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오류 메시지를 띄웁니다. 수량을 입력하지 않거나 최대 개수를 초과하여 입력한 경우, 이미 담은 의약품을 다시 담거나 드론으로 배송 가능한 최대 무게인 3kg을 초과한 경우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담은 의약품은 삭제도 가능하며 의약품 추가와 삭제에 따라 총 무게가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필요한 의약품을 모두 담은 후 원하는 배송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요청 완료를 누르면 요청이 완료되며 요청 게시판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보건소가 요청을 접수한 후 병원에서 배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건소는 접수 취소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보건소의 요청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한 요청을 제일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목록은 필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하였습니다. 또한 배송 상태별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이 있으며 요청 번호를 누르면 요청 의약품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팝업 창을 띄웁니다. 보건소에서 요청한 내역은 초기 값인 배송 요청 상태로 병원의 요청 목록에 추가됩니다. 배송 준비를 마친 병원이 배송 요청 버튼을 누르면 메디론 GCS에 해당 보건소에서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팝업 창이 뜹니다. 이 팝업에는 승인과 거절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배송을 보낼 수 있는 경우 GCS 담당자는 승인을 누릅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해당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요청이 들어와 아직 저장된 경로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입력한 위도, 경도가 미션 1번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이후 GCS 담당자가 경로를 생성한 후 DB 미션 저장을 누르면 해당 보건소 데이터베이스에 경로가 저장됩니다. 둘째, 이미 배송을 한 적이 있어 데이터베이스에 경로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 GCS의 지도, 미션 테이블에 보여줍니다. 현재 배송 중이라 당장 다른 배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거절을 누릅니다. 이후 배송이 가능해지면 GCS 상단의 요청 목록에서 원하는 요청에 배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배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GCS 관리자는
DB 경로 읽기 기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보건소의 미션 경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조회하고 싶은 보건소의 경로를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이후에는 미션 경로를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고 DB 경로 저장을 눌러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실제 드론을 이용한 전체적인 배송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약품 포장을 완료한 후 GCS 담당자에게 배송을 요청합니다. GCS 담당자는 승인을 눌러 저장된 경로를 확인합니다. 경로 확인을 마치면 드론의 전자석을 활성화하여 의약품을 부착합니다. 모든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로를 지정한 후 드론의 경로를 업로드하고 배송 시작을 누르며 병원 페이지에서 해당 요청의 상태는 자동으로 배송 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보건소의 요청 목록에서는 드론의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위치 확인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드론은 보건소가 지정한 위치에 도착하여 착륙하면 자동으로 전자석을 비활성화하여 의약품을 분리합니다. 드론이 의약품을 분리하면 해당 요청의 상태는 자동으로 배송 완료로 바뀝니다. 이후 보건소는 의약품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요청 게시판 화면에서 수치 확인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병원의 GCS 담당자가 드론의 교환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는 종료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조 메디론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조의 프로젝트 성과 및 개선점을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교육 내용을 프로젝트에 적용했다는 점을 저희 조의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설계한 기능을 모두 구현했고요.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혹은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모두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병원이 오류 페이지를 최대한 보지 않도록 사전에 다 처리를 했고요. 특히 의약품 관리라든지 회원 관리와 같은 페이지는 병원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다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선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드론으로 배달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테스트는 다 한강 드론 공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실제로 드론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실행을 할 때에 고려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300을 따라 비행을 할 때 등고선이나 해발 고도와 같은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을 할 수 있을지 또 저희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봐야 합니다. 또한 배송 중 날씨 등의 요인으로 의약품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지 드론이 제대로 배송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보건소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그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배송 완료를 하면 웹사이트 상에서는 저절로 배송 완료로 상태가 변하는데요. 보건소에서 웹사이트를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아도 저절로 배송이 완료됐을 때 문자나 메일로 메시지 알림을 준다면 좀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시간 관계상 GCS의 내부 구조를 직접 공부하고 개발하지 못한 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는 마쳤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상 질문을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아요. 다 질문해 주시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아이디를 중복 검사를 하실 때 실시간 조회를 하면서 진행하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을 할 때마다 계속 조회를 하게 되는 것이 조회되는 방식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불러와서 그 비교를 하는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중복 확인을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먼저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할 때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DB에서 그걸 다 하나씩 조회를 하면서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있다 없다를 알려주고요. 의약품 등록을 할 때는 바로 의약품 이름을 쓸 때마다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게끔 그리고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써봐서 구현을 했습니다. 답변이 좀 됐나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배송점에서 배송 완료 후 보건관 담당자에게 메일이나 문자를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만약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프로젝트 마지막 거의 끝날 쯤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찾아봤는데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이걸 정말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안 된다면 메일로 자바 그런 또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메일 전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계획했을 때와 실제 했을 때와의 시간이나 관리의 타스크들의 차이는 얼마나 있었나요? 계획하고 똑같이 이루어진 건가요? 스케줄하고 똑같이? 저희는 거의 근데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그 가이드 라인을 다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웹 개발을 다 배우고 맨 먼저 구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 사이에 최소 80%는 끝내 놔야지 GCS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가이드 라인을 다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는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6시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구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첫 번째 레디로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